조용히 해. 161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앞에 넘어가고 사대부 가사로 가서 사대부 가사 있죠? 거기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 나오죠? 거기 8.3.4의 셋째 줄에 유명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자가 감상할 상자고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 이게 정극인의 뭐라고? 상충곡. 여기 보면 전라도 태인이라고 나왔잖아요. 태인에서 만년을 보내면서 쓴 작품입니다. 하여튼 작품을 읽어야지 여러분이 아는데 저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이런 작품들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전혀 없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하기도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나중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 송순이 나올 거예요. 거기 162쪽에 세 번째 단락. 송순이 있죠. 워낙 유명합니다. 송순이 면항정가를 써요. 면항정가. 거기 면항정가 있죠. 그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송수는 늦게까지 벼슬이 우참찬에 이르다가 만년에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생을 부어 즐겼는데 면항정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항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산이 있는데 그 정자인데 뭔가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정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면항정이라. 이것도 여러분 면항정이 어딘 줄 알아요? 담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담양을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이 국문하고 공부하면. 담양에 보면 그런 데가 이제 정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사문학의 본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철의 관동별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 중록원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막 쏙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면항정가 이런 게 있고요. 이 면항정가에 보면 그거에 10년을 정용해서 초가삼관을 지어내요. 그래서 한 칸은 별을 두고 한 칸은 달을 두고 뭐 청풍은 강사는 들을 데가 없어 불러두고 보리라. 뭐 이런 작품을 쓰죠. 그 속에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고 정철. 자 가사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다? 정철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정철이 가사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정철은 168쪽의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정철의 작품이 쭉 있죠. 성산별곡 찾았어요? 네.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산별곡도 담양을 배경으로 해요. 담양. 정말 많습니다. 성산별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은 관동 팔경이죠. 사미인곡 할 때 이 미인은 누구냐? 선조임금이고요. 산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인데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송미인곡은 사미인곡의 속편이에요.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정철이 사미인곡을 썼는데 이 화자는 당연히 여자예요. 사미인곡의 화자도 여자고 송미인곡의 화자도 여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좀 알아야 돼. 아니 왜 정철이 왜 남자인데 왜 화자를 여자로 썼느냐?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왜 정철은 사미인곡, 송민곡의 화자를 여자로 썼어? 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차임을 당한 여자 이야기예요. 요즘 말 하자. 왜 그런 걸 썼을까요? 왜 화자를 여자로 썼을까요? 왜냐면 본인이 임금을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버림을 받아서 기양을 갔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한편은 배신감을 느껴 두 가지. 비슷하게 갔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정철이 임금에게 이제 지금 배신을 당해서 유배를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하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이곳까지 쫓아냈습니까? 이러면 정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사약. 예, 맞죠? 사약은 양반이야. 만약에 그러지 않겠어요? 자, 여인의 목소리를 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돌려서 쓴 거라니까. 돌려 쓴 거. 여인의 눈물은 다 용서가 됐잖아요. 맞죠? 뭐 진짜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이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은 시적인 화자가 여자인데 정말 구구절절 슬퍼요. 이거 정말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주사는 뭐냐면 장진주사라는 게 나아갈 진짜고 이 장자는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술잔 부딪히면서 하는 노래가 장진주사예요. 그러니까 이 장진주사는 뭐냐면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하다가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이게 한 병, 두 병, 세 번 하면서 뭐 하시는데 네가 늙어 죽으면 거적에 쌓여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거적에 쌓여가지고 무덤에 있어. 너를 슬퍼하는 사람은 원숭이나 너 슬퍼할 거야.
이런 이야기 요즘 말 하면 인생 뭐 있냐? 마시고 죽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장진주사. 이 장진주사는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200의 장진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200의 장진주의 영향을 받은 작품. 그대는 준뿌지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번 그 강을 흘러가면 다시는 천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이렇게 시작돼요. 장진주. 거기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마시면 300잔은 마셔야지. 200이 엄청나게 뻥쟁이에요. 한 번 술 300잔이면 소주 40병 이건 간암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이 아니라 이게 회제부로 내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걸 쓴 겁니다.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장진주사. 자, 성산별곡은 성산에 붙여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식영정이라고 있죠. 이 기가 막힌 글자예요. 식자가 봐보세요. 쉴 식자고요. 영자가 그림자 영자예요. 여러분 식영정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했죠. 식영정이 어디 있어? 담양에 있어요. 담양을 가야 된다니까. 가을에 담양을 가야 돼. 식영정이 담양에 있는데 제가 가면 거기 가서 해서 끝내주게. 이 식영정이 뭐냐면 그림자가 그러니까 보세요. 담양에 가서 중로고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림자가 쉬어가는 정자. 너무나 경치가 좋으니까 그림자도 쉬어가. 식영정이요? 네. 그게 식영정. 식영정이 이 뭐죠? 해가 이언니언 할 때 보면요. 끝내줘요. 풍광 정말. 이런데 국문학과 안 오면 이런데 가겠어 안 가겠어? 못 가죠. 몰라서. 국문과를 오시면 이런 데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자를 찾아가서 주인 김성원이 산수에부터 지내면서 시름을 입고 있는 거동을 칭송한 작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나오는데 관동별곡은 이제 관동의 관찰사가 돼서 부른 노래고 삼인곡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삼인곡, 송민곡. 요건 좀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찾으셨죠? 네. 재밌지 않나요? 이거 사랑 이야기하고 나오면 재밌잖아요. 삼인곡과 송민곡은 임금을 향하는 마음, 이걸 충신연군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쭉 보세요. 조이의 만분가, 이거는 유배가 만번 분하다. 내가 왜 나를 유배 보내서 만번 분해. 그래서 모형을 삼았는데 처지를 천상의 백옥경에서 버림받아 하계로 내려온 여인에다가 비한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백옥경은 뭐예요? 궁궐이죠. 하계는 이제 유배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무슨 연유에서 배척을 받았으며 뭐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송민곡 있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작품 가지고 이 송민곡 가지고 3시간 할 거리라니까 이게. 송민곡만 가지고도. 자, 송민곡은 두 여인의 문답이에요. 자, 두 여인은 감녀와 을녀가 있어요. 얼마나 국문학 재밌습니까? 감녀와 을녀가 있으면 뭔 소리냐면, 자 봐요. 감녀는 착한 여자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녀는 뭐겠어요? 착한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 소리냐면, 자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저기 가는 저 여인 어디서 본 것 같다.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감녀 을녀가 만나. 너는 왜 이렇게 뭐 슬퍼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슬퍼해. 나 어떤 남자를 사랑했는데 차였어. 나 차였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뭐 이제 들어줘. 그러다가 난 차였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나는 햇빛을 막 이렇게 막 그 뭡니까 쪼이도록 햇빛을 비춰주고 싶어. 감녀가 그래. 이해가요? 을녀가 뭐라고? 이제 열받잖아. 이제 차이고 막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햇빛은 무슨 햇빛이야. 가가지고 그냥 장대비나 3박 4일 터버버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짧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감녀와 을녀는 어떤 이야기냐.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걸 캐치한다는 문학을 하면 이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는 정철에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하면 이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두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철이 내가 임금님께 잘못한 게 없어.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도 성원이 망극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그래요. 이 감녀의 심정이야.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막 몇 년 동안 유배 가서 살고 있어.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리죠. 그거를 자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돌려서 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이제 이렇게 알고 송민국을 읽는 거하고 그냥 송민국만 읽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은 이 숨어 있는 걸 알아야 한다니까. 숨어 있는 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송민국이 이제 그런 뜻이다. 자 여성 가사가 있어요. 여성 가사 중에 특히 규원가라는 게 있어요. 허초이 헌한서론이거든요.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 있죠. 헌한서론의 규원가 이 규원가는 규수의 원망이거든요. 규수의 원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인데 규원가 원부사라고 하는데 원망할 원자에 남편 부자예요.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규원가 헌한서론이 지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알고 있어. 그런데 자, 좀 더 들어가면요. 규원가는 허균의 첩이 또 있었어요. 무옥이라는. 무옥이 지었다고도 해. 이제 라고 하는데 저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는 헌한서론일 것이 맞다는 설이 많습니다. 어쨌든 허균은 누나라고 낳았죠? 난서론이에요. 재능이 있었지만 한 26, 7살에 되게 일찍 죽어요. 남편이 김성립이었죠. 규원가가. 남편 김성립에게 버림받고 규방을 지키는 여자의 심정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남편이 남궁꾼이에요. 헌한서론 규원가의 이야기가 뭐예요? 남편이 남궁꾼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기생집이 딱 있어. 기생집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금마 옥편이라고 했어요. 금으로 된 말에 옥으로 된 채찍. 요즘으로 말하면 제너시스를 몰고 법인카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 집이 있잖아, 기생집이라든 이런. 그런데 가서 오지도 않아. 환장을 누르시죠.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 용감 정도가 감옥에서 넣어도 시원치 않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도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이제 막 잠을 자는데 꿈에서 깨는데 막 버스락거려. 남편이 왔나고 생각했는데 그냥 동물들이 뭐 이렇게 소리 나는 뭐 그런 걸 쭉 써놓은 거예요, 규원가. 이런 것도 보세요. 제가 이건 짧게 말한 거고 이런 작품을 읽어야 되겠어. 아니 읽으면 느낌이 다르다니까. 이런 것도 어디서 읽어야 돼? 헌한서론 생가에서 읽으면 완전 느낌 또 다른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국문학을 하면 이런 걸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5쪽에 시조가 나왔는데 강호의 시조. 여기서 이제 강호가도 해가지고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월산대군의 시조. 이거 고등학교 국어책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네. 휴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난 드니 삼수한 사람. 고기 아니 문어매라. 보세요. 가을 강에 여기서 밤에 동그라미 잡아요. 밤은 시련이에요. 시련. 물결이 차요. 낚시를 들이치니까 고기 아니 물어요. 자, 여기 네모치세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너라. 네모치세요. 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가을 강에 밤이 돼서 물결이 차. 낚시를 들이쳐도 고기가 안 물어. 뭘 씻고 와? 고기를 씻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씻고 와? 무심한 달빛만 씻고,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이 기가 막힌 부사 표현 아닙니까? 빈배져 온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무심한 달빛이 뭘 상징하느냐? 자, 이걸 알아야 돼. 이 달빛은요,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알죠? 자, 월산 대군. 자, 여러분 대군은 왕이 못했죠. 자, 잘못하면 대군은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자, 안평 대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수양 대군이 왕에 오르면서 다 죽여버리죠. 네. 왜 죽여요? 이 사람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대군은. 있어요.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없어요. 네, 동생이 형 죽이고 형이 동생 죽이고 뭐 어머니가 뭐 죽이고 하여튼 그잖아, 권력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심한 달빛이 뭐냐? 나는 이런 걸 알아야 돼. 권력에 욕심이 없다. 나는 전혀. 나를 죽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이걸 그냥 이 사람 참 풍류 있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문학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월산대군이 세조의 사랑을 받고 맞선 왕에 오르지 못하고 풍월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풍월을 읊으니까 다른 뜻은 없다. 정치적인 야욕이 없다는 거예요. 낚시를 들여 고기를 잡는다 하지만 업에 종사한 자는 아니다.
가어옹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취미 낚시꾼 이 정도. 그러면 되겠어요? 아마 낚시꾼. 그걸 가어옹이라고. 말 어렵죠? 가짜 낚시꾼. 가어옹.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추강에 밤물결이 차다. 시련 나오죠? 고기 낚는 일에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심한 달빛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더라면 기대할 수 없는 깨끗한 이름을 자, 누구야? 멀산 대군의 작품은 딱 이 한 작품이에요. 이 한 작품인데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 가수 중에도 딱 한 노래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가수들 많죠. 노래 딱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사는 게 무엇인지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쳐넘해라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그다음 영남가다는 강호가도인데 영남가다는 뭐냐면 가다는 그룹 사운드, 가단이 뭐라고? 그룹 사운드. 그래서 강호가도. 그러니까 영남가단, 그다음 강호에서 자연을 노래하는 게 강호가도다.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는데. 그다음 호남가단 넘겨보세요. 168조, 8.4.4. 호남 그룹 사운드. 옛날에 그룹 사운드가 2개밖에 없었다. 이해가요? 네. 요즘 그룹 사운드가 많잖아요. 풍류정신. 자, 거기 보세요. 제가 아까 송순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9쪽에 거기 두 번째 시조 하나 나오죠. 10년을 경영하여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요즘 말로 하면 10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경영할 때는 돈을 벌었다는 뜻이에요. 초려 한 칸, 초가집 한 칸 지어내. 대단하죠. 10년 벌면 뭐 30평 그런가? 24평이라도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초가집 한 칸 지어내서 반 칸은 청풍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바람을 넣어. 반 칸은 명월이야. 그러니까 뭐 밝은 달을 넣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가집을 하나 10년 동안 돈 벌어갖고 지었단 말이에요. 반 칸은 여기 반 칸은 뭐라고? 청풍. 청풍 명월 들어보셨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사는 방이 2개밖에 없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둘러두고 보겠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경이라고 합니다. 차경이 뭐냐?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앞에 정원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느껴지죠? 그걸 차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 산도 있어, 뒷산이 있어. 내 거 아니야. 근데 내 거 같아. 그렇지 않나요? 내 건 아니야. 그 차경이라고 경치를 빌린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고전을 왜 공부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낭만이 있었죠. 그렇죠. 부자랑 낭만이 없어. 네, 그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호남 가단, 영남 가단이 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2개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69쪽에 거기에 둘러두고 보리라 해서 2칸 내려가면 10년을 경형해라고 나왔나요, 교재 혹시? 네. 경영해예요. 이거 영으로 고치세요. 경형 이거 오타라고. 경형이 아니고 거기 다음 단락에 성산가단이란 말 나와요? 성산가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호남가단, 영남가단이고 하나 더 한다면 뭐다? 성산가단이에요. 성산가단. 그러니까 성산가단은 이제 아까 성산별곡 이런 것처럼 이제 담양 쪽 그쪽에 이제 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개의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넘기세요. 기녀시 쪽. 또 이게 기가 막히죠. 기녀시 쪽은 이것만 가지고 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야 이거 기녀시 쪽 170쪽. 여기 이런 거 할 때는 잘 안 오죠. 170쪽 기녀시 쪽. 이게 기녀시조는 이제 기생들의 시조예요. 그렇죠? 기녀시조가. 그런데 자 특히 황진이가 나오죠. 황진이 있어요? 네. 거기 세 번째 단락이 둘째 줄. 뭐 개성을 울렸고 뭐 서경덕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러는데 황진이 시조 중에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어저 내일이요 이렇게 나왔죠. 제일 마지막 줄. 어저면 요즘 이런 뜻이 내일이 뭐냐고 할 땐 투마로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요. 이걸 오늘 내일로 아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일이요. 나의 일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는 그냥 이별 나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요. 내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그런데 보내고 그리는 점은 나도 모르겠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점보다 나도 모르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걸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고요. 171쪽에 이제 이 사람의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 있어요? 네.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이것이 알죠? 네.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냈대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유식한 말로 시간의 공간화라고 해요. 자, 봐요. 여러분, 기나긴 밤에 한 허리야. 그럼 보세요. 기나긴 밤은 시간이죠. 네. 한 허리는 공간이죠. 네. 자, 시간의 공간화 돼야 돼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춘풍, 봄바람에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나긴 밤에 동짓달 기나긴 밤 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24시간이 한 100시간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때 편다는 거예요. 표현 놀랍지 않습니까?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잘라서 짧은 밤에 이불 속에 넣었다가 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하진 당연히 않지만 멋있잖아요. 표현이. 자, 매창 나요, 매창. 매창도 이와우 흙뿌릴제라고 나오거든요, 그 밑에. 이와우가 두 가지 뜻이는 거, 이게 이제 부안에 가면 있는데 매창공원이 이와우의 뜻이 두 가지인 거 아세요? 자, 백꽃이 비처럼 떨어져. 이와우예요. 또 하나는 백꽃이 필 때 내리는 비도 이와우예요. 정말 이해 가요? 네. 근데 이제 이와우 흙뿌릴제는 일반적으로는 뭐냐? 백꽃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하는 게 좀 더 시적이에요. 그렇죠? 백꽃이 이렇게 쫙 떨어질 때 모습 멋있지 않나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며 잡고 이별하님이 나오죠. 추풍 그 이와우 흙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그러니까 추풍 떨어지는 입에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쓴 노래거든요. 이와우고요. 그다음 홍남이 나오죠. 최경창과 사랑하는 사이에. 근데 이 사람의 시는 맥버들은 산버들이에요. 산버들 가려서 꺾어서 보내겠다 임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 누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내가 맥버들 꺾어서 보내겠다 임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두고 바라는 거, 두고 보소서 보십시오. 자, 꽃잎이 그곳에 꽃잎이 나겠죠. 꽃잎이 나거든. 저인 것처럼 여기십시오. 요즘 말이야. 자, 버드나무는 뭘 의미하냐? 사랑을 의미해. 사랑. 자, 그럼 버드나무는 이렇게 휘무지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휘무지가 뭐냐면 이 산 버드나무 가지 있잖아요.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싹이 날 거 아닙니까? 네. 나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뭐가 뛰어나냐면 번식력이 뛰어나. 버드나무는 번식력이 엄청 뛰어난 게 버드나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버드나무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인문학, 그러니까 이 관광문학, 그러니까 관인 집단,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관인문학이라는 게. 뭐 여기 이제 관인문학, 관광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개가 비슷한데, 관인문학은 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집단이 사사로이 하는 문학행위, 사사롭게 하는 거, 문학행위까지 포함되는 걸 뭐라고 한다? 관인문학이라고 해요. 이건 필기 하실 수 있겠죠? 관인 집단이 사사로이 하는 문학,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럼 관광문학은 뭐냐? 관광문학은 뒤로 가면 이제 관광문학이 또 나와요. 관광문학. 이건 뭐냐면 조정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학 창작. 조정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학 창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의미가. 그게 이제 제 말씀드린 게 어디 나오냐면 174쪽에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을 보세요. 174쪽.
찾았어요? 예. 관광문학의 범위는 그런 말 있을 거예요. 잘 믿고 있어요. 조정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학 창작으로 한정되지만 관인문학은 관인 집단이 사사로이 하는 문학 행위까지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서거정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인문학이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7쪽에 살인문학. 살인문학이 나오는데 뭐 김종직이라든가 제자들이 이제 이런 살인문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문학은 어떤 걸 좀 나타내면 도학에만 그 도학도 있지만 문학, 그러니까 살인문학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도학과 문학 이런 걸 강조해요. 살인문학은 뭘 강조한다고? 도학도 강조하고 문학도 강조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뭐 이야기 나오는 거는 건너뛰고 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싶은 게 179쪽의 마지막 단락에 조광조는 거기 있대요. 조광조는 경기도 사람이고 개국공신의 후손이죠. 영남 사람과 천자 달라스나 김갱필의 학통을 이어받아서 지배층의 이념적 기장을 촉구하며 도학을 써는 왕도 정치를 하고자 했다. 왕도 정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개심장 경계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노래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왕도 정치를 이제 조광조 같은 사람은 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 밑줄 치고 써보세요. 도학을 펴는 왕도 정치를 하고자 했다 주장했다. 거기다 옆에다가 문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음. 문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 사람은 이제 왕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내 마음의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은 좀 배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경덕 유황 이후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해서 180쪽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뭐 기가 뭐 중요하냐, 이가 중요하냐, 뭐 이런 작품들의 의미들을 서로 설명한 사람들이에요. 기가 중요하냐, 이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어떤 이라는 것은 이치, 기라는 것은 어떤 감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치를 서로 막 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183쪽에 가면 방해인 문학. 이게 또 중요해요. 방해인 문학. 아까 설명했죠. 제도권 박인물이라고 기억나요? 예. 거기에 김시습이 나오는 거예요. 김시습. 그래서 김시습 하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금오신화로 되게 유명합니다. 금오신화.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뭐 이런 거 쓴 사람이고 184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김시습은 시를 짓는데 보람을 찾았다. 범민을 서술한다. 서민이에요. 서는 서술한다는 뜻이고 민이 범민할 때 민자예요. 범민, 고민 민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범민을 서술한다는 말도 썼다는 거예요. 마음과 일이 어긋날 때는 시를 빼놓으면 즐거움이 없다. 시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김시습은 승려 생활도 했어요. 승려 생활. 혹시 이 말을 여러분이 아시면 대단한 분인데 김시습은 이걸 좀 설명. 이게 한자 쓰면 어려우니까 우리말 쓸게요. 이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유적분. 이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유적분. 이거 방송에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마음은 유학자인데 행적은 불자다. 이게 심유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김시습은 유학자였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생육신이잖아요. 사육신이 아니고 그 유학자였는데 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것에 반대해서 관직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행적은 불교라니까 불교.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막 절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심유적불이에요. 심유적불. 누가? 김시습.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뭡니까 절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김시습이 본명이 뭐냐면 설자입니다. 설자. 설자이라는 게 뭐냐면 눈이 오는 맷뿌리. 이게 맷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자기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자기만의 영역을 차지하겠다, 가지겠다 이런 사람이죠. 자, 185쪽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금오신화 있죠. 찾았어요? 여러분 금오신화의 신자가요. 이걸 귀신 신자로 알고 계신 분 많은데 새로운 신자예요. 이거 아셨어요? 금오신화의 신자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금오산에. 그래서 남양부주지
밑에 나오죠. 저승의 지배자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이승에서 간 선비의 주장 동지의 정당한 통치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방해인의 생활했다. 그리고 이제 뭐 도피와 반발의 자치들이 또 막 있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에. 그러니까 그런 약간 체제를 비판하는 뭐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87쪽은 이제 미천한 처지에서 겪는 고난인데 여기 188쪽에 두 번째 달에 어무적이 나올까 어무적 나오죠. 어무적. 그러니까 어무적은 천민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 그래서 천민 출신이었는데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나오죠. 아버지는 손색 없는 사대부에 있으나 어머니가 천한 탓에 나왔죠. 김해에서 관노를 여러분 이걸 또 좀 알려드릴게요. 자 종목법이라는 게 있어. 종목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양반. 어머니가 노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미 모자예요. 어미를 따르는 겁니다. 그걸 종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이야. 엄마가 노비야. 그럼 얘도 뭐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원소입니다. 이해가요? 그걸 종목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종목법. 네. 그래서 홍길동이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철저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건 뭐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뭐 비참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덕분에 천인로서 한문을 익혔어요. 고을 원님이 매화나무에까지 무리한 세금을 부과해. 백성이 매화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려요. 어무적은 창매부 이 작자가 도끼질할 작자예요. 매부 그래서 횡포를 규탄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9쪽에 삼당 시인과 임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백광훈, 최경창, 이달을 삼당 시인이라고 하는데 당시 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을 삼당 시인이라고 해요. 삼당 시인이 뭐라고? 당시 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 그러니까 일종의 방해인적인 어떤 그 시들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삼당 시인은 상당히 이제 방해인적인 좀 체제와 떨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쓴 사람이 삼당 시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성 한문학 191쪽 여성 한문학이 나와요. 여성 한문학도 재밌죠. 자, 거기 그 신사임당부터 쭉 나올 거예요. 192쪽에 두 번째 단락에 신사임당이 있죠. 신사임당도 나오고 이제 이율곡의 어머니잖아요. 신사임당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조충도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네. 새와 뭐 이게 곤충 같은 거 이런 거 썼고 뭐 나머지 좀 건너뛰고 허난설원 나오죠. 마지막 네. 단락 보세요. 난설원. 허난설원 허엽의 딸 허균의 누나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다. 이달이라는 분이 자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시인이다? 삼당 시인이죠. 맞죠? 삼당 시인. 그래서 김성립의 아내 이것도 아까 했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딸과 아들을 이어서 다 죽어요. 또 허난설원 부름까지. 그래서 주원가서 썼다고 그랬고요. 허균이 누나의 시를 크게 자랑하면서 시집을 편찬해 난설원 시집을 썼어.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시인 누구냐? 이옥봉이 여기 네모처럼 193쪽에 세 번째 단락이 두 번째 단락 이옥봉 네모. 이옥봉은 서얼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그 양반 쪽이고 어머니가 이제 노비 쪽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첨노릇을 했는데 말거식 시간시를 지었어요. 분단장하는 여성의 체질을 풍기지 않았다라고 허균이 평가했다고 나오죠. 자, 이 이옥봉은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옥봉의 시 중에 뭐가 있냐면 몽혼 이거 이야기했나요, 제가? 꿈의 영혼 안 했어요? 이옥봉의 시 중에 몽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몽혼은 뭐냐면 꿈의 영혼인데 자 보세요 얼마나 잘 썼는지. 근래 안부 문여하.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떤지 묻습니다. 이건 아주 평이하게 썼죠? 자, 월도사창 첫판다. 달이 신첩이 비치는 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 용은, 행리죠. 문전성도, 반성사. 자, 보세요. 이 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떻습니까? 그러셨죠? 달이 제가 있는 창에, 신첩이 있는 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평이하죠? 네. 달이 제가 있는 창에 비치니 자, 이 시 하이라이트는 여기. 자, 이게 왜 하이라이트냐?
약사. 만약 꿈의 영혼에게 발자취가 있다면, 여러분 꿈의 영혼은 발자취가 없죠. 꿈의 영혼에 발자취가 있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자,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해요. 정말 사랑을 해.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하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설프게 사랑하는 게 나타나요. 진짜라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싫어하면 나타나. 그러니까 근데 나타났다고 했죠. 그럼 내가 나타났어. 그대가 너무나 생각나. 그대 집 앞으로 가. 근데 그대 집 앞에 뭡니까?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려면 꿈을 몇 번 꿔야 돼. 꿈을 몇 번 꿔야 돼. 뭐 있어 안 뭐 있어? 멋있죠. 자, 사랑한다는 말 하나도 없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이 돼야 안 돼요. 멋지지 않나요? 이 시를 써요. 몽혼이라는 시. 이거 하나로 그냥 스타가 돼요. 그런데 이 이옥봉은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제가 이 야사들을 많이 알아요. 중국에 가서 죽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죽는 게 아니고 중국에 가서 이제 막 한들도 많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죽냐? 이 몸에다가 옷이래. 그 옷에다가 이 책들 있죠, 책. 이런 서적이나 책 같은 걸 동동 감아가지고 물에 떨어져.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세상에 나는 못 살겠다. 세상이 막 차별하고 뭐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죽어요. 안 됐어요. 몽몬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옥봉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4쪽으로 가면 불교 문학도 이제 시련이 나타납니다. 불교 문학. 그래서 이 당시는 척불시기 때문에, 척불이잖아요, 척불. 이거를 조선이라는 게 배척하는 척불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승과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뭐 이런 얘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쪽에 그 보면 간경도,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앙들은 불교를 믿었어요, 아시다시피. 거기 195쪽에 두 번째 단락에 간경도감, 불경간행이라고 써놓으세요. 간경도감 밑줄 치고 불경간행, 불경을 간행하는 그 간경도감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정도전은 불시자편에서 이런 말 있나요? 예. 여러분 이 불시자편이 또 재밌는 말이에요. 그럼 불시자편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불교의 부처시. 부처시. 그렇죠. 부처시. 불시자편 설명드릴게요. 부처시. 잡스러운 소리 그만하시오. 이게 불시자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ey Mr. Buddha. Hey Mr. Buddha. 이해가요? 잡소리 그만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시자편은 불교적 지식이 많아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쓰려면 없어야 되겠어요. 엄청 많아요. 전 이거 읽어봤거든요. 불시자편. 해석본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뭔 말인지 이해가요? 해석된 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이 정도전은 우리말로 썼어요? 한자로 썼어요? 불시자편. 한자로 쓴 거라니까? 옛날 사람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번역된 것도 막 헤매는데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려는 여기 나오죠. 하는 놀고 먹으면서 하는 짓마다 인륜에 어긋나니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불교를 비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승려들이 싫어하겠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싫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산문의 영역이 확대되는 게 이제 196쪽부터 나와요. 산문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뭐 쭉 크게 갔다 야사 잡기 뭘 썼다는 것이 쭉 나오니까 이건 넘어가고 199쪽에 가전체와 몽유록을 좀 볼게요. 가전체는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죠.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 자, 200쪽 보세요. 200쪽의 세 번째 단락.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를 서술하면서 작자가 뜻하는 바를 이면적인 주제로 제시하는 가전을 뭐 썼다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문제가 그 다음 단락에 이첨의 저생전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이 저생전은 무엇을 의인화했는가? 저생전에 이 저자가 종이 이런 의미로 쓰는데 무엇을 의인화했는가? 뭐 1번 뭐 돈, 2번 종이, 3번 연필, 뭐 4번 뭐랄까 노트. 그럼 뭐겠어요? 노트가 종이. 하여튼 종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저생전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심성을 의인화하는 것이 이제 또 있습니다. 심성, 인간의 마음을 의인화하는 게 201쪽에 거기 그 둘째 줄에 수성지가 있어요. 수성지 있죠. 근심 숫자의 성자예요.
근심의 성이에요. 수성지. 근심의 성. 그래서 근심을 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의인한 작품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서 골계전 202쪽. 골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골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골계와 해악의 차이가 뭐예요? 골계와 해악의 차이가 뭘까요? 이 물어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해악은 웃기는 거예요. 해악은 웃기는 거. 골계는 뭐냐? 웃기는 거 플러스 풍자예요. 그러면 이어가요? 해악은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점순이 이야기 나오는 건 알아요? 김유정, 김유정, 김동희 말고 동백보 나오고 그랬죠? 근데 김유정의 그 봄봄하고 동백꽃이잖아요. 동백꽃 봤죠? 네. 동백꽃 거기 보면 점순이하고 막 나오잖아요. 되게 재밌어 이야기가. 그런데 그게 점순이와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웃기지만 실질적으로 김유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겉보기에는 점순이하고 나와의 사랑 이야기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작인, 마름과 소작인의 갈등을 이야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김유정의 작품을 골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쉬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악은 하여튼 웃기는 거, 골개는 뭐라고 웃기는 거 플러스 풍장. 모르면 그냥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좀 나아지시겠지. 자, 203쪽 보세요. 203쪽에 여기서는 재밌는 게 중간 정도의 두 번째 단락 열째 줄 내려오면 촌담회의란 말이 찾으셨어요? 촌담회의를 엮으면서 음담패선을 넣었다 이런 말 나오죠. 서거죠. 촌담회의란 말이 되게 재밌어요. 촌의 이야기죠. 왜 회의가 뭔지 알아요? 회의가 뭐예요? 풀릴 해자고요. 이자가 뭐냐면 해당 이자가 뭐냐면 턱 이자예요. 턱이 빠질 정도로 웃음 이야기. 배꼽이 뭐 제주도로 이사 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턱이 빠질 정도로 웃음 이야기가 뭐다? 촌담회의예요.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송세림의 엄연순이란 말 있죠. 여러분 엄연순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엄연순 뜻 한번 우리말로 해볼까요? 엄연순. 잠을 옆에서 나왔잖아요. 막는 방패. 이 어자가 막을 어자고요. 면자가 잠잘 면자고 순자가 방패 순자예요. 그러니까 잠을 막는 방패니까 이 책을 읽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엄연순.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가 너무 유명한 금오신화가 나옵니다. 204쪽. 소설, 수련과 금오신화에서 이제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죠. 그 구라는 사람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전등신화를 이제 좀 가지고 썼는데 여러분 전등신화가 또 되게 재밌어요. 전등할 때 이 전자가 무슨 전자인지 알아요? 앞전자 밑에 칼전자 있는 거. 전등신화 옆에 한자 나오죠? 네. 그게 무슨 전자냐면 써보세요. 심지자를 전자예요. 심지 촛불 켜보면 심지가 있어 없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그런 뭐 옛날 아주 그런 세대는 아니시겠지만 옛날에 요즘은 뭐 불이 안 나가. 거의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더라고. 근데 옛날에 우리 한 70년대 이때쯤 되면 막 불이 한 번씩 나가지 않았어요? 촛불 켰죠? 예. 근데 촛불을 켜놔. 그 촛불이 막 잘 타. 좀 지나면 어때요? 막 꺼질랑 말랑하죠? 경험 있어요, 없어요? 좀 가위로 탁 자르고 불 붙이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그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옛날에는 촛불 켜놓고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 근데 막 안 보여. 심지 딱 자르고 다시 불 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전등신화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금오신화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금오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주로 그 생육신과 사육신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금오신화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그 이승의 남자가 저승의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승의 남자는 김시섭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승의 여자는 사육신을 가리켜요. 근데 왜 그러면 이승의 남자가 저승의 여자를 사랑하느냐?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시섭이 글을 썼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쓰면 수양대군의 검열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거예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국문학을 잘하신 거예요.
국문학 안 하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관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냥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끝난다니까. 그런 걸 깨달으신 거죠. 뒤에도 뭐 이제 채수의 설공찬전도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7쪽에 연희에서 국가 연희 해가지고 나래희다. 이제 나래희가 이제 좀 아시겠죠? 잡귀를 몰아내는 굿.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래희. 뭐라고? 잡귀를 몰아내는 굿이. 근데 산대도감이 그때 나오죠. 그 산대희라고 나왔죠. 산대희라는 거 뭐냐면 산대도감 뭐 산대희 나오잖아요. 산처럼 세운 무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산대가 뭐냐면 잘 보세요. 산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산에다가 세운 무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산이 아니어도 괜찮아. 평지에다가 약간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산처럼 만들어 놓고 무대를 세워. 그것도 산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산대라는 게 산에만 세우는 건 아니다. 산대. 그런 연극 활동을 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풍자도 했다. 뭐 이렇게 말면 돼. 이거는 넘어갔고. 뭐 그 다음에 꼭두각시 탈춤도 이거 아까 뭐 쭉 했는 이야기인데 213쪽 보시면 탈춤의 저주를 찾아서 8.11.4에. 그러니까 결국 천하가 다 뭐예요? 놀이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익스피어가 어떤 말을 했냐면 Life is a stage. Life is a stage. 뭔 뜻이에요? 인생은 뭐다? 무대다. Life is a stage. 인생은 무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생 무대에서 사는 뭐예요? 연극 배우죠. 근데 연극 배우인데 잘하는 연극 배우예요? 어설픈 연극 배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poor player. 인생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 배우.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다 연극 배우라니까.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다가 완전히 엉망이야. 이번에 겨우 통과했어. 내가 다시 컷하고 옛날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 다 했다니까. 여러분 다 어설픈 연극 배우. 그래서 탈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해놨죠. 페르소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이렇게만 알면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 하시면. 그래서 이제 8까지 넘어갔습니다. 8까지 넘어갔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유행기가 조선 후기거든요. 이 조선 후기가 이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이게 이 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선 후기가 제일 아마 많을 거예요. 맞죠? 217쪽부터 끝까지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하셨다. 이거 하려고 했다가 나는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아. 이건 너무 좀 어려운 걸 하셨는데. 엄청 어려워. 하여튼 이제 조선 후기는 경쟁력이 있잖아. 경쟁력까지. 그래서 블루오션 나온 거야 만점. 블루오션 전략까지. 좋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그래서 이거 좀 할 게 너무 많아고 5시까지 10분만 남았어. 그래서 자, 이 중세 후기 문학의 제1조선은 민족의 순환계. 일단 민족의 순환기라고 써봐요. 이 당시 민족의 순환계. 그래서 임진왜란과 동자호란이 있었으니까. 그건 알겠죠? 민족의 순환기. 그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따라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민족이 막 순환하는 시대였다. 이런 얘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어쩌고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220쪽의 마지막 단락이면 이제 강항의 간양록이라고 있어요. 간양록 있죠. 간양록이라고 있을 텐데 220쪽의 마지막 단락. 네. 그러니까 간양록이 뭔 뜻이냐면 볼간자의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수모 이런 뜻이. 그러니까 흉노족에게 이 사람이 잡혀갔어. 흉노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놓은 게 뭐예요? 간양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실기를 쓰는 거예요. 실제 그곳에 가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썼다는 것이고 뭐 너무나 많아요. 222쪽에 그러니까 몇 가지만 봅니다. 222쪽에 두 번째 단락에 산성일기라고 있죠. 산성일기. 이건 남한산성에서 일기를 말한 거예요. 그런 것도 썼고 병자호란 시기. 그 다음 단락에 가사는 전란을 다뤘다. 채연 몰라도 돼. 박인로 나오죠. 선상탄. 이 책에는 안 나와요.
배 위에서 탄식한다. 자, 선상탄이보다 배 위에서 탄식한다. 자, 박인노라는 사람은 문관일까요? 무관일까요? 무관이에요. 무관. 옛날에 무관도 글을 잘 쓰죠. 네. 을지문덕이 무관이었잖아요. 근데 네. 글 잘 써요. 네. 선상탄이라는 시를 씁니다. 싸움터에 나가서 막 이런 걸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구적 상상력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몽유록을 많이 써요. 여기 223쪽의 첫째 줄에 달천 몽유록 이렇게 몽유록은 꿈에 놀다 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몽유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명을 등장시켜서 뭐 몽유록들 썼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 가서 꿈을 꿨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록이라는 게 224쪽 보세요. 224쪽에 네 번째 단락 정도 되면 그런 전설을 다양하게 소용에 맞는 소설 임진록 이렇게 나왔잖아요. 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록이라는 거는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록이 뭐라고요? 기록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해서 이렇게 쓰는 글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다른 건 건너뛸게요. 시험 관계상 뭐 다 할 수가 없어. 거기 225쪽에 마지막 단락에 박시전 나왔죠. 영웅 여성 영웅. 자, 박시전을 무슨 소설이라고 써보세요.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해요. 여성 영웅 소설. 주인공 박씨가 금강산 산신의 딸인데 남편을 얻어 지상에 내려올 때 보기 싫은 추녀였다가 허물을 벗고 절세 미녀가 되고서 깊이 감춰뒀던 도수를 발휘해 침략군과 맞섰다는 거예요. 천명을 거역하지는 못해 선멸하지는 못하고 진격을 막기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씨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창작계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창작계 군담 소설. 창작했다는 거예요. 임경업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역사 군담 소설.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통 한문학이 동요. 자, 여기 그 226쪽 9.2의 동요는 뭐냐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동요가 그 아이들 노래라는 뜻이 아니고 신분질서의 동요 이런 말 들어봤죠? 신분질서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 한문학이 이제 이 당시가 되면 약간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말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그 작가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허균만 좀 볼게요. 허균 뭐 다 볼 수는 없고 229쪽에 세 번째 줄에 허균 나올 거예요. 허균은 여러분 허균하면 뭐예요? 홍길동전 있죠? 네. 홍길동전이 한글 소설이잖아요. 한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세 번째 단락 보세요. 문설에서 전개한 문학론을 보자 옛적에는 문학이 통상하지정을 했다. 이게 뭔 뜻일까요? 통상하지정이 뭐예요?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의 마음을 통했다 이런 뜻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더 쉽게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 상층과 하층이 통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통상하지정. 상층과 하층이 통하는 것. 상층과 하층이 통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층이 통하려니까 우리말을 썼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한문학이 그래도 좀 지속이 됐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다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아서. 233쪽에 가면 이제 소설 시대로 들어서는 전환이라고 나오는데 그 본격적인 성장 거기다 써주세요. 소설 시대로 들어서는 전환 9.3 옆에다 땡땡 233쪽 본격적 성장이라고. 그 소설 시대로 들어서는 전환 옆에다가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금오신화가 유명하니까 또 나와요. 거기 235쪽에 네 번째 단락 정도 가면 금오신화는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있죠. 네. 그래서 한문 소설이어서 한문 소설이 먼저 나타나는 증거를 보였다. 그다음 설공찬전도 있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구운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구운몽은 김만중이 진 건 아시죠? 9사람의 꿈인 건 아세요? 구운몽? 왜 9사람이에요? 왜 9사람 몰라요? 성진과 팔선녀. 성진 플러스 팔선녀면 1 플러스 8이죠. 그래서 구운몽이에요. 성진과 누구라고? 팔선녀의 꿈이다. 구운몽인데 자기가 유배를 갔을 때 혼자 남은 어머니 윤씨를 위해서 하룻밤만 했었대요.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룻밤에 썼는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룻밤 만에 한글 소설과 한문 소설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하룻밤 만에 리포트 한 편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대단한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236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소설은 필사본 붓으로 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권자 전기수
기이한 것을 전하는 이 숫자는요, 사람 숫자입니다. 이때 숫자를 노인 숫자로 읽으면 안 돼요. 236쪽에 세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전기수 있잖아요. 네. 이때 숫자는 늙은이 숫자가 1번이고 사람 숫자가 2번이라고. 그러니까 기이한 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전기수들은 이제 도로에서 막 기이한 이야기를 해. 그런데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막 사람들 동전 던지겠죠. 네. 그러면 모자 같은 거 들고 동전을 받아. 그걸 뭐라고 한다? 요전법이라고 한다. 요전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해볼게. 자, TV를 여러분 재밌게 봐. 뭐 미녀와 순정남 주말에 막 봐. 근데 딱 뭐 이게 재밌어지려고 막 폰을 잡고 있어. 그럼 뭐예요? 11분짜리 광고 막 4편 나오지. 60초 후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이게 비유 기가 막히죠? 전기수. 그게 요즘법이라니까. 네가 이거 보려면 이거 봐야 돼. 광고. 맞잖아요. 요즘법이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수 세 책가는 책 대여점이라고 써놓은 책 대여점. 세 책가 책 대여점. 그다음에 그 세 줄에 반각본 있죠. 목판본. 반각본이란 말은 목판본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학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반각본이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러면 목판본. 이렇게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라고 하면 이제 홍길동전이 나오고 채척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게 237쪽에 조위안, 두 번째 단락에 조위안의 채척전,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 좀 할 거냐면 238쪽에 9.3.3에 홍길동전 관련 작품 그 위에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저도 이제 가서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올려드릴게요. 2016년일지 17년일지 저도 이제 오늘 왔다고 아까 문자가 왔으니까 그럼 그걸 좀 뽑아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는 국문학 역사 아예 기출문제 보면서 여기 밑에 못한 거 좀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시겠죠? 네. 채척전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해요. 자, 채척전은 자 237쪽 두 번째 단락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는데 두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채척전. 그래서 이 채척전을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애정 소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채척전은 여러분 언제 배웠냐? 3학년 1학기 때 고전소설 강독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뭐 그런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운영전을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 238쪽이 첫째 줄. 운영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전은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나오죠? 김진사가 안평대군의 궁녀인 운영을 사랑해서 애를 태우고 궁예담을 넘어가 몰래 만나는 법을 갈망하다가 안평대군이 알고 문책하자 운영은 자살하고 김진사도 며칠 울며 지새우다가 운영의 뒤를 따랐다. 자, 궁의 여인을 사랑할 수 있나요? 궁녀는 안 되잖아. 왕의 여자인데. 그래서 두 사람의 혼령이 안평대군 군인 수성궁의 폐허에 나타난 위험이라는 선백에 원통했던 일을 털어놓는 것으로 작품이 전개돼. 일종의 액자소설적 구성이에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액자소설은 뭐냐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 거기 첫 번째 단락 끝에 액자소설 써서 말했다 나오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뭐라고? 자, 액자는 자 틀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예. 자, 이게 액자소설이야. 액자소설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속 그 김동인의 광화사라는 작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주인공이 이 작품 작가가 산에 올라가서 글을 써야 돼. 근데 막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갑자기 신라시대로 가. 이해가요? 신라시대 솔거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바깥에 이야기 갔다가 신라시대 솔거가 나왔죠. 막 이야기 가. 그러다가 나는 인왕산을 빠져나간다. 그는 인왕산을 빠져나간다. 그러면 안에 이야기 바깥 이야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액자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형태로 있는 것이 액자소설입니다. 그 뒤에도 있고요. 시간이 없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뒤에 부분은 좀 빨리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2시간은 제가 꼭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